안녕하세요. 토론토 그로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잡았던 직장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저한테 캐나다에서의 첫 직장은 정말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그 직장이 없었더라면 이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정말 지금까지의 제가 이민을 하고 캐나다에 살아오게 된 정말 첫 번째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대학을 나오면 무조건 정부에서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워크 퍼밋을 줍니다. 그러면 그 워크 퍼밋을 들고 가서 이제 구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 굉장히 어렵죠. 현지인들과 경쟁을 해서 구직을 한다는 게. 그런데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라떼는 어땠냐면 그딴 거 없었어요. 그런 제도가 없고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유학생이 학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남아있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0일간 약 석 달 기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당장 쫓아내진 않을게. 근데 가서 할 수 있으면 구직해봐. 살려드릴게.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막상 구직을 하러 가면 고용주들이 제일 처음 혹은 제일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묻는 얘기가 너 워크 퍼밋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리글리하게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잡오퍼를 주면 내가 받아올 수 있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딱 하는 얘기는 we don't hire international students 그런 거예요. 유학생은 고용을 안 한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면접까지 갔다가 고배를 마시고 집에 와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렇게 까인 적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참 캐치 22죠.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정부에서는 잡오퍼 레터를 받아와야지 워크 퍼밋을 준다고 하고 고용주들은 워크 퍼밋을 먼저 받아와야지 너를 하이어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물고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노동력 시장이 만약에 내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으면 고용을 하겠죠. 아무리 유학생이거나 혹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뭐냐면 공급이 딸리는 곳이에요. 이 노동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중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나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내니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내니들 아니면 하우스키퍼들 그리고 아니면 기술이 있던지 뭐 엔지니어라든지 플러머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아니면 정말 전문직이라서 뭐 교수나 아니면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물론 그런 외국인이라도 오퍼를 하겠죠. 근데 사실 호텔은 난 오브 어버브인 거예요. 그 로컬에도 널린 지원자가 많은데 굳이 내가 유학생을 고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잡았냐? 시간을 돌려서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저는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여서 2년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코어 프로그램이라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코업이 아니라 익스턴십이었어요. 익스턴십은 흔히들 생각하는 인턴십과 같은 건데 기간이 좀 더 짧고 그리고 무급입니다. 보수가 없어요. 무료봉사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 경험을 쌓아서 오는 거지 금전적인 보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학교에서 배정을 해줘야 가는 거죠.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정말 일을 못하는 학생들이 왔을 때 도움이 되기보단 사실 걸리적거리고 귀찮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제 학교랑 그 제휴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배정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 익스턴십 프로그램에서 4시즌을 받았어요. 배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시즌이 호텔계에서는 정말 거의 탑급의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4시즌의 배정을 받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은근히 약간 부심도 들고 그래서 인터뷰만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해줘야지 학교에 딴 데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익스턴십이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 동안의 친구들은 다 뭐 멜리엇에 가고 힐튼에 가고 델타에 가고 다 배정을 받았는데 저만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마지막에 찾아낸 곳이 부틱 호텔이었어요. 부틱 호텔은 뭐냐면 약간 니시 마켓 그런
특정한 타겟을 노리는 그런 호텔들 있잖아요. 약간 영하고 힙하고 그런 호텔인데 거기도 이제 저는 마지막이니까 그 익스턴십을 못하면 학교 졸업을 못하니까 감지덕지로 갔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부서를 배정을 프론트데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하우스키핑에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유학생이니까 얘는 백오피스로 보내라. 우리 프론트데스크에 얼굴에 놓을 수 없다. 그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좀 실망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4시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 가서 하우스키핑의 매니저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그런데 굉장히 그 매니저들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좀 에너지도 좋고 그래서 일단은 많이 배우자. 비록 내가 원하던 부서, 원하던 호텔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좀 많이 배우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제 방 청소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매니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방을 청소하고 난 뒤에 슈퍼바이저들이 가서 이제 이 방이 제대로 청소가 되었나 그렇게 관리 감독하는 거죠. 인스펙션 하는 법. 그리고 VIP가 왔을 때 방을 어떻게 또 이렇게 스페셜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VIP 왔을 때 방을 준비하는 법. 그리고 이제 하우스키퍼들한테 방 배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일할 스케줄을 짜는 법. 그런 것들을 이제 2달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비록 청소를 하라고 시키진 않았지만 가서 피드백을 주면서 도와줬어요. 하우스키퍼들이 하는 일을 이제 청소하는 거 눈여겨보고 도와주고 이제 막 힘든 일 할 때 예를 들어서 베드 그 듀베 커버를 바꿀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 잡아주고 일해주고 좀 저도 많이 적극적으로 그냥 눈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발로 뛰고 그러면서 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뭐 보수도 없고 아무것도 저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라고는 그냥 익스턴십을 했다는 그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호구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두 분께서 저를 좀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익스턴십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90일의 유예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왜 모래시계 모래알 한 알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카운트다운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게 정말 피를 말리는 그렇게 그 90일 동안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계속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해서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너 유학생이야? 응 아니야 질 이렇게 까이고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가 시간이 갔는데 하루 이제 글로리아가 면접을 보러 그 매니저 이름이 글로리아였어요. 저한테 이제 일을 가르쳐 주시던 매니저분 이름이 글로리아였는데 그 부매니저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선민 너 졸업했지? 면접 보고 있어? 그래 그러면 보러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보러 오라고 연락을 했다는 건 그만큼 저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니까 저한테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을 잘 보고 됐구나 드디어 됐구나 했는데 그 GM, 제너럴 매니저, 총 지배인 그 호텔에서의 제일 대장이죠. 총 지배인이 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유학생보다는 로컬을 하여 하겠다. 이 인연이 정말 저한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잡고 있던 동아줄이 그냥 끊어져 버린 느낌? 그래서 이제 좌절을 먹고 계속 또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면접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보름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와요. 글로리아에게. 그래서 선민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면접을 보러 가요. 2번째로. 근데 알고 봤더니 저 까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온 친구가 이게 잘 안 맞았던 거예요. 글로리아랑 잘 안 맞았는지 아니면 일을 잘 못했던지 저는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친구가 그만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리아는 봐라, 로컬이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선민이한테 한번 기회를 줘봐라,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이제 GM 입장에서도 한번 다른 사람을 트라이 해봤는데 잘 안 됐으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기회를 줘보자 하고 저를 고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취업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 날짜가 기억이 나는데 2005년 5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2005년 5월 13일에 드디어 잡오퍼 레터를 받고 당장 워크 퍼밋을 얻으러 이제 뛰어갔죠. 그래서 워크 퍼밋을 같은 날에 얻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굉장히 정말 저한테는 그날이 너무너무 인생에 있어서 탑5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가고 난 뒤에 들은 얘긴데 회사에서는 그랬대요. 너 글로리아, 너 혹시 선민이 뽑으려고 괜히 별로 이상한 애 뽑아서 봐 아니잖아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면 얘 막 못살게 괴롭혀서 나간 거 아니야? 선민이 고용하려고 이럴 정도로 저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정말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왜냐면 그 첫 자리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90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한국으로 아마 돌아와야 했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유학생 중에 저희 학교 조지 브라운 호텔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일본, 중국, 인도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저 그리고 인도 다른 친구, 인도 친구 딱 2명 그렇게만 워크 퍼밋을 받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돌아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잡오퍼를 못 받은 거죠. 90일 동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잡을 잡았는지, 그러니까 저는 학연도 지연도 없었고 정말 백도 겉도 아무것도 없는데 뒤돌아보면 처음에 그 하우스키핑을 받고 4시즌이 안 되고 그리고 하우스키핑 부서를 받고 참 실망을 하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 무슨 일이든 정말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뒤돌아 생각해보면 제가 4시즌의 배정을 받고 갔더라면 오히려 더 안 좋아, 그 결과가 안 좋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4시즌에서 저를 고용해준다는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열심히 하면 그게 어떤 경로로든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는 이제 이민자 입장이었지만 직장을 구할 때 보면 항상 경력자를 뽑는다고, 다 경력자 우대, 뭐 경력자만 뽑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어떻게 맨땅을 헤딩해서, 아니 경험을 안 주는데 어떻게 경력을 쌓냐고, 기회를 안 주는데 정말 굉장히 좀 그것 또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힘들 때가 많은데, 어디서 정말 좋은 적은 보수 아니면 그 대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데 가는 건 도움도 안 돼 이러고 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호구라서가 아니라 그냥 배움에, 이 기회가 나를 공짜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결국 정말 힘든 일을 하면 나중에 다른 이직을 할 때 어떻게 잘 포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해서 정말 많이 배운 게 있으면 그걸 잘 포장을 해서, 그게 좋은 경험이었든 혹은 나쁜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잘 포장을 해서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간에 정말 열심히 하는 자세, 거기서 뭔가를 배우려고 열심히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익스턴십을 할 때 제가 정말 너무나 호구처럼 소처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뽑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운동 무시할 수 없죠.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글로리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매니저가 글로리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또 다른 얘기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글로리아가 정말 정말 저한테는 제가 사는 동안 평생 고마워할 그런 사람이고, 지금은 필리핀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그 아주 방 많은 큰 호텔 체인에서 하우스키퍼 그 디파트먼트의 짱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죽을 때까지 정말 항상 고맙고 탑5 안에 드는, 제 인생의 고마운 사람 탑5 안에 드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보고 싶네요. 글로리아 안 본 지 꽤 됐는데, 안 본 지 10년이 넘었는데 예, 보고 싶네요.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길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어떻게 제가 첫 직장을 캐나다에서 잡게 되었는지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